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아닌가요? JYP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입니다. 지난번에 CEO 탐구 유희열 대표님 편에 이어서 오늘은 글로벌 스타 PSY 싸이님, 피네이션의 박지상 대표님의 CEO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가수로서 대성공을 이루신 박지상 대표님은 2018년 10월에 피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제시, 현아 등 쟁쟁한 아티스트를 필두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지상 대표님은 피네이션 사옥을 짓는 데만 무려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단순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박지상 대표님은 CEO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피네이션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 강남스타일 싸이가 아닌 피네이션의 대표인 박지상 대표님의 CEO 탐구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비트킴의 CEO 탐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중심적인 CEO다. 피네이션 박지상 대표님은 최근에 매거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신의 음악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소비자를 최우선시한다. 가수 생활 20년인 아티스트가 가지기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박지상 대표님은 아버지가 사업가라서 그런지 본투비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사업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소비자적 중심 마인드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과 같은데요. 제프 베조스는 고객 제일주의라는 그런 경영 철학으로 아마존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죠. 이렇게 성공한 기업의 CEO의 특징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사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고객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줘야 회사는 성장하고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개념을 박지상 대표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가수 생활할 때도 그것을 적용해서 글로벌 대스타가 되셨죠. 박지상 대표님은 이런 철저한 소비자적 중심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조직 구성원도 소비자적 중심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박지상 대표님의 리더십과 조직 경영 역량이 피네이션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CEO다. 작년이죠. 2021년에 피네이션은 JYP와 함께한 보이그룹 프로젝트인 라우드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피네이션의 라우드 참가는 박지상 대표님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네이션은 아이돌을 육성해서 데뷔를 시킨 경험이 전무합니다. 반면에 JYP는 수많은 아이돌을 육성해서 성공까지 시킨 대한민국의 대표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JYP와 피네이션의 대결은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싸우는 거와 같습니다. 피네이션이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한다, 그럼 아이돌 육성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고 대중들에게 피네이션의 브랜드라는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반면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피네이션의 아이돌 육성의 한계를 검증하는 거고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박지상 대표님의 역량에 대해서도 많은 직원들이나 많은 대중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인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박지상 대표님은 회사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라우드의 출연은 피네이션의 박지상 대표님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피네이션은 보란듯이 아이돌 육성에 대한 실력을 발휘하고 검증했습니다. 6, 7라운드의 생방송 무대에서는 JYP를 상대로 3대 0으로 대성공을 2번 연속이나 할 정도로 너무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라우드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시청자 입장으로서도 피네이션의 이런 놀라운 활약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지상 대표의 라우드 출연 결정은 굉장히 성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는 CEO였다면 절대 참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박지상 대표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CEO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낸 것이죠. 세 번째, 인간관계 역량이 매우 뛰어난 CEO다입니다. 현재 피네이션 이사님은 박지상 대표님이 데뷔 시절에 막내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백업 댄스나 밴드도 다 굉장히 오래된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박재상 대표님이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는다고 봤을 때 박재상 대표님은 한 번 인연을 맺은 관계는 꾸준히 유지하며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간다 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 유지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네이션의 아티스트인 헤이즈님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싸이 대표님은 정말 아티스트 생각밖에 안 한다. 뮤직비디오도 수백 번 검토하시고 곡을 내보내기 전까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박재상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소속 아티스트가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상 대표님은 주변 사람들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렇게 신뢰를 기반한 인간관계와 네트워킹은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재상 대표님은 이런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피네이션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CEO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속감을 강조하는 CEO다. 박재상 대표님은 피네이션을 설립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옥에 대한 구상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박재상 대표님은 피네이션 사옥을 짓는데 무려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박재상 대표님은 사옥에서 곡 작업, 녹음, 연습실 등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공정을 한 공간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속감 때문입니다. 박재상 대표님이 사옥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사무직원과 크리에이션, 뮤지션이 한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일 같이 밤새고 모두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속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직원에게 소속감을 늘려주는 것은 회사가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결국 대표가 아닌 소속 직원들이 성장시켜주기 때문이죠. 박재상 대표님은 이 부분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회사 직원의 소속감을 늘려주는 것이 회사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박재상 대표님은 직원의 소속감을 만들어주는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CEO다 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재상 대표님이 그동안 가수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피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준비한 과정들을 보면 확실히 오랫동안 준비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SK텔레콤의 시리즈 A 50억 규모의 투자 유치부터 사옥, 아티스트 영입, 라우드를 통해서 아이돌 발굴 등 정말 체계적으로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가수 싸이가 아닌 사업가 박재상 대표님의 활약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분석한 CEO 박재상 대표님의 특징을 보면 피네이션도 BTS 하이브처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모든 사업가를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박재상 대표님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신선한 내용으로 많은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